지혜를 다려 인생에 처방하다 지혜보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잠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하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내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난 직후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사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박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72세의 박 선생님은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던 분으로 40년간 단 한 번도 지각 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이면 집을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그 짧은 순간 박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던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의식이 흐려졌어요. 다행히 문소리를 들은 아내가 발견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3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박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급성 심혈관 질환 발생 시간대 중 오전 6시 9시 사이가 다른 시간대보다 무려 43% 높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간대는 심혈관 골든아워라 불리는데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리듬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김연중 교수는 밤사이 우리 몸은 일종의 휴면 모드에 있다가 기상과 함께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순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단 5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6가지 행동과 예방법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40년 이상 현장에서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들의 자문과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명 지킴 수칙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일명 모닝 쇼크 신드롬의 주요 원인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종영 교수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람이 울리자마자 즉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분들보다 심장 발작 위험이 3.7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서서히 절전 모드로 진입합니다. 심장 박동수는 분당 약 1020회 감소하고 혈압은 평소보다 1030% 정도 낮아집니다. 체온도 1도가량 떨어지고 대부분의 근육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엔진이 완전히 식어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은 차가운 엔진을 시동도 걸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척추가 수직으로 세워지는 순간 중력에 의해 혈액이 하체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어지러움을 넘어 실신, 심한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현 할아버님 69세은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번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알람 울리면 1초도 안 걸려 벌떡 일어나는 거 젊었을 땐 그게 부지런한 사람의 표식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난해 은퇴 후에도 이어진 이 습관이 할아버님을 중환자실로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알람 듣고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숨도 못 쉬고 119 부르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빠르게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하셨지만 이처럼 매년 벌떡 일어남으로 인한 심혈관 사고는 특히 겨울철에 급증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실내의 온도 차가 10도 이상 나는 겨울철 아침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평소보다 최대 6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상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동주 교수는 357 기상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알람이 울리면 최소 3분간 누운 상태에서 깊게 호흡하며 몸을 깨웁니다. 이때 무리하게 스트레칭하지 말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둘째, 5초간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엔진을 예열하는 것처럼 말초 순환부터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7초에 걸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반드시 옆으로 돌아놓은 다음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이 357 기상법을 도입한 후 아침 시간대 응급 상황이 78%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이 방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76세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아침 두통과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상쾌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기상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기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실은 화장실 심장마비라 불리는 위험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쿄 의과대학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장실 내 심장발작 사고 중 62%가 아침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의 생존율은 다른 장소보다 47% 낮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기상 직후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모닝서지 상태입니다. 이때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박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급하게 이동하면 근육과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게다가 방광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배뇨를 위해 복압을 높이는 발살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 81세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처질과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밤새 참았던 소변을 빨리 봐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난 겨울 할머니는 평소처럼 기상 직후 화장실로 급하게 가다가 현기증이 나면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이승호 교수는 기상 직후 화장실로 급하게 가는 과정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 어지러움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화장실의 환경적 요소입니다. 특히 겨울철 화장실은 침실보다 평균 35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온도 차이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68%가 11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각성욱 교수는 화장실은 습도도 높고 밀폐된 공간이라 산소 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 심장 질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상 후 최소 5분은 침대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세요. 이는 혈압이 안정되고 순환계가 정상화될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후 화장실에 가세요. 이는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화장실로 가기 전 방 안에서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30초 정도 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히 겨울철에는 화장실 온도를 침실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상 후 5분 규칙을 도입한 후 화장실 관련 낙상 사고가 연간 24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고령자 화장실 앞에 잠시 멈춤 표지판을 설치하여 기상 직후 무작정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대신 침대에 앉아 심호흡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아침마다 느끼던 현기증이 없어졌어요. 사소한 변화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찬물로 세수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 번쩍 들게 하려면 찬물로 세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실은 아침 심장 쇼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혈관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 중 22%가 아침 세수나 샤워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찬물을 사용했을 때 그 위험성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체의 얼굴 부위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심장 전문의인 하버드 의대 존 켈리 교수에 따르면 얼굴에는 평균적으로 평방 센티미터당 약 1000개의 모세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이 이 부위에 닿는 순간 신체는 타이빙 반사라는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이 반사작용은 본래 물속에서 산소를 절약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얼굴에 차가운 자극이 가해지면 즉각적으로 심장 박동이 감소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님은 평생 찬물 세수를 고집하셨습니다. 군 생활 때부터 익힌 습관이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찬물로 세수를 해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생각했죠. 5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할아버님은 평소처럼 찬물로 세수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끼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욕실 바닥에 쓰러졌는데 다행히 아들이 출근 전에 들렀다가 발견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 할아버님은 협심증 발작을 겪으셨고 담당 의사는 찬물 세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물의 위험성은 겨울철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아침에 찬물 세수로 인한 심혈관 사고는 여름철보다 6.3배 높게 나타납니다. 수도관을 통과한 겨울철 아침 수돗물의 온도는 48도로 이는 우리 몸 체온인 36.5도와 비교할 때 약 30도 이상의 온도 차이를 일으킵니다. 가천대 길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교수는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일종의 체온방어 모드로 진입하며 수많은 혈관이 동시에 수축합니다. 이때 심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혈류량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아침 세수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약 3035도로 해주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 불편함이 없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도꼭지를 틀고 1015초 정도 물을 흘려보낸 후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세수 전에 손으로 물의 온도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얼굴보다 손의 피부가 덜 민감하므로 손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적절합니다. 셋째, 세수는 갑작스럽게 물을 끼얹지 말고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세요. 특히 얼굴 전체에 한꺼번에 물을 적시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세수 전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하세요. 이는 급격한 자극으로부터 심혈관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남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온도계 부착 세면대를 도입한 후 겨울철 아침 심혈관 응급 상황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면대에 물 온도를 표시하는 간단한 스티커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적정 온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75세는 50년간 찬물로 세수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나서 아침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사실 처음엔 찬물만큼 개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공복에 무거운 아침 식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굳게 믿고 계시지만 이것이 아침 소화기 과부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특히 위장관 출혈이나 소화성 궤양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밤새 약 812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위장은 휴식 모드에 있게 됩니다. 위산 분비량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낮아집니다. 국제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우리 위장의 소화 능력은 한낮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기관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 능력이 젊은 성인의 5060% 수준으로 감소해 있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아침 소화기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82세는 40년 넘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고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습관이었어요. 아침은 한 그릇 가득 밥을 먹고 된장국에 김치, 생선구이까지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 후 심한 복통을 느끼셨습니다. 갑자기 위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 진단 결과 급성 위염과 위출혈이 발생했으며 주원인은 공복 상태에서의 과도한 식사였다고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침 식사의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전통적인 아침 식단에 자주 등장하는 짠, 국물류 된장국, 김치찌개 등은 공복 상태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많은 생선구이나 기름진 반찬은 소화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김성수 교수는 아침 공복에 갑자기 과도한 양의 음식,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면 췌장과 간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는 소화불량뿐 아니라 혈당 급등, 간,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아침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상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식사하세요. 이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완전히 깨어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 10만 300ml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는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 준비를 도와줍니다. 셋째, 아침은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 오트밀, 삶은 달걀, 요구르트 등 부담 없는 음식이 적합합니다. 특히 현미죽이나 채소죽은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소화가 쉬워 이상적입니다. 넷째, 음식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은 더 크고 소화 부담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상 후 1시간 규칙과 가벼운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이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죽이나 오트밀 위주의 메뉴로 전환한 후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7세는 식습관 변화 후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침을 가볍게 먹으면 금방 배고파질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편안하고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오트밀에 과일 조금 넣어 먹고 점심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데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더 넘치는 것 같아요. 40년 넘게 속쓰림에 시달렸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공복에 약 복용하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침 약물 독성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물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한 그룹은 식후 복용 그룹보다 위장관 부작용이 3.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나 항고혈압제 복용 시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노인 환자 중 약 38%가 공복 상태에서의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물이 위장 점막에 직접 닿게 됩니다. 이때 밤새 농축된 위산과 함께 작용하면서 위장 점막에 자극이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약물의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국 약물학회 GJAMA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공복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면 약 효과의 편차가 최대 60%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약효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님 79세는 1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약을 먹으라고 하셔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 먹는 거였어요. 빈속에 먹어야 약효가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님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공복의 약을 복용한 후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를 경험하셨습니다. 강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토할 것 같고 병원에 갔더니 약 때문에 저혈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물 흡수가 빨라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특정 종류의 약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약제부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약물들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1점 소염진 통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 위장 점막의 보호층을 약화시켜 위염이나 위궤양 위험 증가. 2점 항고혈압제 급격한 혈압 저하로
어지럼증이나 실신 유달 가능. 3점 철분제 위장 자극이 심하고 구역감 증가. 4점 특정 항생제 위장 자극과 함께 약효의 불안정성 증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과 박정수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약을 먹으라는 의사의 지시를 아침 공복에 약을 먹으라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식후 복용이 원칙이며 공복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가 명확히 그렇게 지시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약 복용법은 무엇일까요? 약 복용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대부분의 약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복용하세요. 식사를 하면 위장 점막이 보호되고 약물의 흡수 속도가 적절하게 조절됩니다. 둘째,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20만 250ml과 함께 복용하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찬물이나 주스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복용한 후 최소 1015분은 눕지 마세요.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특정 항생제는 식도에 붙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약 복용 시간이 애매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의료센터에서는 약 복용 안내 캘린더를 개발하여 어르신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캘린더에는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공복 식후 9분을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74세는 약 복용 습관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관절약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었어요. 속이 늘 쓰리고 불편했지만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죠. 약사님 조언대로 아침 식사 후에 먹기 시작했더니 몇십 년간 시달렸던 속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런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기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아침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불리는 심각한 건강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스트레스 클리닉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시간에 지속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7배, 면역 기능 저하는 3.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 위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스트레스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는 우리 몸에서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더해지면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계, 소화계, 심혈관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과도한 코티솔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초기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체의 많은 기관이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능이 저하되는데 노화로 이미 취약해진 노인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장미영 할머니 76세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눈 뜨자마자 TV부터 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할머니는 심각한 불면증과 만성 두통,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심리 상담을 받게 됐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아침 루틴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본다고 하니 그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할머니는 아침 뉴스 대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2달 만에 두통이 사라졌어요. 잠도 훨씬 잘 자게 되고
위장 문제도 좋아졌습니다. 단지 아침에 보는 것을 바꿨을 뿐인데요. 아침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활동들이 아침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시청 읽기, 특히 정치, 경제, 범죄 뉴스, SNS나 이메일 확인하기, 부정적인 소식이나 업무 관련 메시지, 가족 걱정이나 자녀 손주 문제 생각하기, 경제적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건강 악화에 대한 과도한 염려. 가천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 이민우 교수는 아침은 우리 뇌가 하루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뇌에 입력되는 정보가 부정적이면 하루 전체의 뇌 화학물질 균형이 부정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부정적 감정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최소 30분간은 TV 뉴스, 신문, SNS, 이메일 등을 확인하지 마세요. 대신 창밖을 보며 깊게 호흡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명상, 간단한 요가, 반려동물과 교감하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과도한 걱정은 걱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만 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만 걱정하기로 정하고, 아침에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오후 4시에 생각하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넷째,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는 뇌의 긍정적 화학물질을 활성화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가자들이 아침에 30분간 긍정적인 활동,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가벼운 대화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평균 23% 감소했고 행복감 지수는 31% 상승했다고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정수 할아버님 83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아침마다 주식 시장부터 확인하고 사업 걱정,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첫 1시간은 조용히 명상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으로 바꿨더니 10년 넘게 시달렸던 고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열쇠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떡 일어나기, 화장실로 달려가기, 찬물로 세수하기, 무거운 아침 식사하기, 공복에 약 복용하기, 그리고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기까지. 이 모든 행동들이 평생 해온 습관일지 모르지만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이제는 불안과 위험이 아닌 평화와 건강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보감 채널 꾹꾹꾹